자, 질문해봐. 이제 200. 9번. 209번. 그냥 봐라. 209번. 이게, 자, 육각형 이렇게 나와있고, 또 육각형 이렇게 나와있고, 육각형이 또 이렇게 나와있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네. 자, 그런데 자, 봐봐. 이렇게 가는 벡터가 A 벡터고 이렇게 가는 벡터가 B 벡터야. 맞지? 네.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 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가면 되거든. 네. 맞지? 네. 그러면 옆으로 가는 이 벡터는 비벡터. B 벡터지, 그지? 이게 합치는 거야, 그러면? 합이야. 이 벡터는 모르겠지, 그지? 네. 이 벡터는 이 벡터야. 즉, 이 벡터 자체는 뭐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얘는 B 벡터지? 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벡터고, 얘는 B 벡터고, 얘는 마이너스 A 벡터지, 그지? 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B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지? 네. 4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벡터 되겠지, 그지? 네. 그럼 답이야, 그냥. 그냥 답이야. 왜? 그런데 육각형 나오면 내가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야? 이러면 정삼각형이 6개가 나오거든.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길이는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선생님 좀 위로 가고 싶은데요? 위로 가도 돼. 뒤로 가고 싶은데 뒤로 가도 돼. 어디로 가도 교훈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어느 방향으로.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가장 짧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벡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돼. 됐어? 네. 또 19번. 19번. 자, 219번. 꽤 유명한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219번. 자, 16분에 x제곱 플러스 25 y제곱은 이게 돼 있지, 그치? 네. 그러면 나는 첫 질문은 뭐냐면 이 녀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야. 이 녀석의 그림은 B쪽이 더 크니까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 될 거야, 그치? 네. 이때 여기가 얼마가 되고? 4. 여기 마이너스 4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5 될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0,3 0,3이 초점이 됐고 여기가 F+에서 0,3
맞아?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라고 했지, 그치? 네. 자, 임의의 점 P를 잡았어. 그랬을 때 요거 5라고 하면 5P 벡터 플러스 5A 벡터의 크기가 3. 크기가 3이라고 할 때 뭘 구하라고 했어? 구하고자. P F L P F L 길이 구하라고 했지, 그치? 네. 자, 이거 길이 구하라. 그냥 표시는 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에서 나온 게 5F 벡터 플러스 5P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3이다.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쨌든 합이니까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 네. 맞아? 네. 그런데 벡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 시점이 변할 수 있다 했어. 어디든 시점이 변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 이 두 녀석의 시점 얘도 0이지, 그지? 얘도 0이야. 맞아? 네. 하지만 시점이 5라고 해서 무조건 5에다만 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시점이 변형돼도 그 길이나 방향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거잖아.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벡터를 이렇게 옮겨.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즉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이 벡터가 바로 이거의 벡터일 거야. 맞아? 네. 그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3. 3이야. 이게 얼마야? 7. 7.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웃기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벡터는 또 벡터를 하다가 벡터만 하다가 좌표평면 위로 올라가잖아? 함수를 보잖아? 네. 그럼 헤맨다. 시점이 움직일 수 있잖아. 네. 벡터에서는. 네. 함수 들어가면 시점이 고정되잖아. 네. 그런 상황이 생겨. 평행사변이 놓고 풀려. 어? 평행사변이 놓고 풀려 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난이도가 좀 있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쉬운 건 너무 쉬워서 실제 동영상이 많이 없는 게 자 이렇게 되지? 이게 되고 이렇게 되지? 답이네. 이게 끝이야.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는 기백은 도형을 정확하게 못 보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도형 싫어하는 애들이 겁나 많거든. 생각보다 겁나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도형을 싫어한 근본적인 이유는 선행이 있다. 네. 대부분 선행을 뭐로 하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네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해봤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공식을. 주로 선행은 상을 기준으로 해요. 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이 나갔냐 안 나갔냐. 상문제. 아니. 책 상. 네. 1학기 거. 네. 1학년 이렇게. 1학년 1학기 걸 나오고 나면 1학년 2학년 1학기 거 나가. 네. 수화는 안 나가요.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 거를 기다. 와. 하나씩. 2학기 거 나왔다 빼고. 도형 파트니까 근본적으로 도형 파트니까 저학년 도형은 쉽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도형은 뭐가 어려운 거냐면 섞여야 어렵거든. 네. 즉 중상 도형이 나와야 비로소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해. 왜? 1학년에 해당되는 도형도 끌고 오지. 2학년 때 했던 도형도 끌고 오지. 3학년 때 배웠던 도형도 끌고 와지, 그지? 그러니까 비로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그때 되면 늦어.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맞는 거냐면 내가 도형을 풀었으니까 점수가 이게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그게 아니라
도형 파트에 해당되는 시험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 몇몇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값이 나와야 돼. 그게 도형 파트의 본질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도형 파트를 지금 배우는 이들이 나 어렵다고 생각하겠냐? 지금 저희가 배우는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니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만 어렵다고 생각하겠어? 과거엔 어떻겠어? 어려운 거. 과거에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겠지, 그치? 네. 맞아? 더더군다나 옛날이라고 했죠. 1980년, 90년도에 지금 부모님 세대들. 그때 당시에 뭐 과외를 많이 안 하고 학원을 많이 안 다니고 했다 손 치더라도 니네가 지금 하는 걸 보면 2학기 거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큰 힘을 안 내잖아. 1학기는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는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 왜? 방학 때 배운 것도 있고 또 신학기니까 잘 보여야 되고 처음이니까 열심히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데 후반부는 힘을 안 기울여. 방학이라서? 그렇지. 네, 몇번 조작쌤이 이제 여름방학도 뭐 방학인데 여름방학은 짧기도 하지만 여름방학은 뭐야? 놀잖아. 그래. 많이 돼요. 그럼 이제 도형은 도형대로 어려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어렵고 열정을 안 쓰는. 열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더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도형은 쉽다? 아니야. 원래 도형은 머리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 원래가 도형은 아니야. 기백 자체가 머리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거든. 난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왜? 그냥 도형은 도형이거든. 도형도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가 많거든. 문제가 많으니까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 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시험 공부를 위한 내가 지금 문제풀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아자리가 아닌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도형들에서 거의 하잖아. 넌 봐서 알잖아. 미적분 들어가서 도형 들어가니까 고3 선배들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너 풀고 있는데 다 못 풀고 있잖아. 그지? 딱 그 상황이 된다고. 근데 도형이 어려워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도형은 도형이야. 그냥 도형 자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늦어졌으면 뒤에 가서 뭐 하는데? 도형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도형 공부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생각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그리고 반복적인 걸 해야 몸에 완전히 있거든. 완전히 익어야 문제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녀석을 못한다는 거. 다음 37번. 음. 37번을 이제 듣고 나면 깜짝 놀랄 거다. 자, 표현서 변형이야, 그지? 네. 여기가 L1, L2, L3, N1, N1, A, B, C, X, O, Y. A, B, C, X, O, Y. X, O, Y. 여기서 이게 무슨 벡터? A, 벡터. 이거는 B, 벡터. B. 이거는 C 벡터. 자, 여기에 P가 어딘가 있나 봐. 네. 그지? P가 어딘가 있나 봐. CP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P 벡터는 C에서부터 가는 벡터지, 그지? 네.
CP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P 벡터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P배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도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이냐. 그냥 봐봐. 플러스가 아니고 더 셈이지 그치? 네. 그냥 요거만 해봐. 뭐야? PA 벡터 P 벡터 이것이 그치? 네. 네. 얘는 BA 벡터야 지금. 네. B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는 뭘까? 그러면 PA 벡터 B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시점이 공유되지 않지. 네. 원래 뺄셈을 하는 경우는 차를 하는 경우는 시점이 공유된 상태가 된다. 네.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 할게요. OX 벡터 이거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B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인 거야. CX 벡터 CX 벡터 이거지 그치? 네. 그래서 P가 X야. 그럼 앞에 있는 이 T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네. 이건 평행하다는 의미잖아. 아. 실습의 의미를 지금. 그래서 P가 CX 위에 있다고 그렇지. 이게 여기 위에 지금 P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의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식 위에 P가 어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우름. 그러니까 벡터란 되게 웃긴다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아름답다의 의미, 수학예술의 일반적으로 아름답다의 의미는 뭐냐면 미친 것 미친. 그래 미친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변형되는 그 상황만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만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게 수식에 정확하게 맞춰지던 거야. 어떻게 그게 수식에 정확해?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맞춘 건가? 그걸 맞추어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맞춰서 만든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맞은 그렇지. 근데 웃긴 게 그게 맞아진다는 게 웃기는 거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하나로 맞아진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단 1도, 단 0.1도 차이가 안 나게 아주 명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수학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쳤다 얘기가 아름다워 그럴 수 있어. 놀랍다 정도인데. 아니 그런 게 있다고. 세상 모든 만물은 수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네. 틀린 말은 아닌 게 네. 너희들이 1, 2, 3, 4 하는 거 외웠지, 그치? 네. 외계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 2, 3, 4가 있을 거래. 자기네 말로. 그렇게.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학적인 체계 자체는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응용된 형태는 같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어. 수학하니까 그런 공식도 있던데요. 살면서 이상형을 만날 확률 구하는 공식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공식도 있어. 여기 이걸 가지고서 이제 8개짜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면 대충 무슨 말이다, 대충 어떻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에휴, 이 새끼는 오늘도 안 오지.
가져가면 돼요? 응? 여기서 체크하면 자,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은근히 어려울 수도 있어. 은근히 어려울 수도 있어. 오늘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고. 수학에 단어 내용이 있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앞에 벡터에 비한다면 뒤쪽에 있는 이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내용의 흐름만 보면은 뭐 그냥 원칙만 정확하게 하나 정하고서 잘하면 그럭저럭 괜찮아. 풀이가 되는 부분이거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위치 벡터라는 이 녀석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 자, 우선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O에 대하여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네. 단순해. 이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네.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네. 그럼 우선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점 O가 있다 치자. 네. 그러면 시점 O에서 A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A 벡터. 네. 시점 O에서 B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B 벡터. 요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럼 시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돼? 이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 네. 이 시점이 일로 오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이렇게. 내가 A를 보면 A 벡터, 비를. 내가 B를 보면 B 벡터.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위치 벡터의 기본 틀이에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네. 한 점 O를 시점으로 했는데 그 O라는 시점 자체가 어디든 관계없다 이거야. 그래서 한 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꼭 0,0이 아니라. 네.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네. 그랬을 때 A, B 벡터 요 A, B 벡터 A,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B 벡터니까 내가 뭘 먼저 봐야 돼? B를 봐야 되지? 네.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A를 A를 봐야 돼. 그래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해되지? 그런데 이 B 벡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는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깔리는 게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야. 네. 네, 내분점과 외분점이 깔리는데 임의의 P점을 여기다 잡아. 네.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P 벡터가 되겠지, 그치? 그때 이 녀석이 M 대 N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방식이 똑같아. 선분 AB지, 그치? 네. 자, 두 점. 선분 AB에 대하여 M 대 N의 내분점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봐. 이렇게 간다. 잘 봐라. 내분점의 형태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M 플러스 N분의 M 동그라미 플러스 N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했지, 그치? 네. 그럴 때 선분 AB가 있으면 B가 먼저 오고 A가 다음에 오지, 그치? 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처음에 M 플러스 N이지, 그치? 네. M 쪽에 얘가 반대죠. 이렇게 반대죠. 얘가 뭐가 되고? B 벡터. B 벡터. B는 A 내분점. 저 뭐고 응? 뭐고 하는 거예요? 내분점. P 좌표에 그대로. 이거? P 벡터. 아, 그냥 P 벡터. P 벡터를 잡는 거야, 이거는. 아, P 벡터를 잡는 거야. 외분점. 마찬가지겠지, 그치? 네. 외분점의 형태 똑같아. N 플러스 N분의. 네, 플러스 A.
m 마이너스 n분이지. m 동그라미 마이너스 n 맞아? 네. 근데 반대쪽 얘가 뭐? 200. 여기는 A. 얘가 q. 벡터가 추가된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만 우선 해봐. 됐지 그지? 네. 됐지 그지? 이 다음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완전 다음을 넘어가면 거야. 완전 다음을 넘어가면 성분이라는 게 또 나와. 네. 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이건 뒤에 가서 해도 돼. 알았어? 네. 자, 우선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맞지? 네. 자, 외분점과 내분점을 이용해서 한번 벡터를 알아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장의 중간에 잘려도 뭐 중점에서 잘리거나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거는 크기가 이제 결정돼서 나오지. 여기까지는 큰 의미. 내접 들어오기 전까지는 똑같아. 내분점과 외분점만 있을 뿐이지. 자, 봐봐. 두 점 A,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라고 해서 성분 A, B를 네. 몇 대 몇으로? 이게 3으로. 2대 3으로. 네. 내분하면 내분점 P의 위치 벡터를 뭐? P 벡터. P 벡터. 2 플러스 3에 2 동그라미 플러스 3 동그라미. 성분 뭐라고 했어? A. A, B라고 했으니까 뭐가 먼저 나와? 비대. B 벡터. 그리고 A 벡터. 그치? 네. 그 다음에 성분 A, B를 3대 2로 외분. 외분하는 Q 벡터 3-2에 3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여기 들어갈게 B 벡터. 여기는 A 벡터. 두 개를 뭐 하냐? 더하면 MA 벡터 플러스 ND 벡터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네. P 벡터 플러스 Q 벡터는 자 5분의 2 B 벡터 플러스 5분의 3 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얘는 여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5분의 7A 벡터 플러스 5분의 17 B 벡터.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분의 7, N은 5분의 17, 즉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분의 24.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형태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냐면 내분점 외분점에서는 성분이 어떠냐. 두 번째는 몇 대 몇이냐. 내분이냐 외분이냐.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네. 똑같이 적용해. 됐어? 자, 다음 이 문제. 자, 이 문제 비슷한 문제는 했었어. 자, 비슷한 문제는 했었어. 뭐야? PQ 벡터라고 하는 것은 OA 벡터와 OB 벡터의 사이에 어떤 관계도 나타내래. 좀 쉬운 걸로 나왔거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지? 자, 봐라. PQ 벡터 이거야.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
상태의 시점은 뭘로 보는 게 좋아? O로 보는 게 낫겠지, 그지? 네. 이걸 뭐라고 하고? A백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고? 비를 비백 B 벡터라고 하고. 오케이? 네. 자, 시점이 여기야. 그런 상태에서 뭘 걸어있어? PQ 벡터를 걸어했지, 그지? 네. PQ 벡터는 시점이 오니까 어떻게 돼?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네. 아, 네. PQ 벡터니까. 자, OQ 벡터라고 하는 건 뭐야? OQ 벡터. OQ 벡터는 얘가 OQ 벡터야 지금. 맞아? 근데 지금 뭐가 없냐면 갖다 이쪽으로 오는 게 없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럼 무슨 점이야? 중점이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OQ 벡터는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 말 이해돼? 네. 실제로 요 녀석을 요렇게 가져가면 요렇게 표현선이 만들어지지. 네. 표현선의 대각선을 그는 거지. 이등분 그 중에 중간이지.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될 거고. OP 벡터 3분의 1 A 벡터. 네.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네. 6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맞아? 네. MN 두 개 더하네. 6분의 4요 얼마? 3분의 1. 돼? 되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내적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적이라기보다는 시점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 이거는 봐봐 내분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중점이나 이런 중점을 알면 훨씬 쉽긴 해, 그치? 네.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어.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뭐야? AB 벡터지, 그치? 네.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B백 A 벡터가 B 벡터니까 B백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게 얘지, 그치? 네. 맞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네. A 벡터만큼 갔다가 이거의 절반만큼 올라가면 돼. 네. A 벡터 플러스 2분의 2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그치? 네. 그럼 나오는 거는 2분의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은 해. 근데 연습 차원이기 때문에 중점을 이용하는 거야. 됐어?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뭐가 어렵냐면요. 이 두 개가 다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기본 문제로 잡히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아까 저기 뭐야 수민한테 얘기했던 비례식 관련 이야기는 벡터로 다 풀 수 있다. 이 말. 비례식이요? 비례식이래. 비율. 닮음. 네. 계열 문제는 이걸 다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형태거든. 자, 봐봐. 자, 평면의 점 P가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지, 그치? 네.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ABC, 임의의 삼각형 ABC를 잡아. 그리고 P 어디 있어? A, B 위에 P점은 AB를 M대로 내분하지, 그치? 네. 여기 위에 뭐가 있어? P요. P가 있어. 몇 대 몇이야? 네. M 대 N. 이 녀석이
이 녀석. 네. 맞아? 근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뭔 소릴까? 시점을 뭘로 놔도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태식만 쳐다봤을 때 시점을 뭘로 두는 게 좋을까? 피로 P를 두는 두는 게 좀 편하겠지, 그지? 두 배의 PA 벡터 플러스 네 배의 P 벡터 플러스 PC 벡터 가 BT 벡터지, BC 벡터지. 네. BC 벡터는 시점을 P로 하면 뭐가 돼?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정면 얘가 넘어오면 이 PA 벡터는 마이너스 5 P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느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어. PA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2배 한 거랑 PB 벡터를 뒤로 마이너스 5배 한 게 서로 같대.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5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냐면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좋아. PA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5PB 벡터. 예를 들어서 아니야 거꾸로 분모가 큰 게 좋겠지, 그치? 큰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PB 벡터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 PA. 자, 여기 지금 내가 이미 점을 찍어놨으니까 좀 그런데 잘 봐봐.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네. 여기 어딘가 P가 있어. 네. P가 있어. P가 있는데, 잘 봐라. PB 벡터라고 하는 건 이걸 뜻하는 얘기지, 그치? 네. 네. 근데 그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이걸 뜻하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PA 벡터를 네. 몇 등분해서? 5등분을 해서. 그 중에 2개 크기인 요거랑 얘가 서로 같다는 소리지. 네. 그러면 이 말은 AB 벡터를 몇 등분하는 소리야? 7등분하는 소리지, 그치? 네. 7등분 했을 때 어디 있다는 소리야? 두 번째죠. 여기. 아,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몇 대? 2대. 2대 5지, 그치? 네. 답은? 만 잠깐만, 틀렸네. AB를 N대 N으로 내보낸 거지? 네. N대 N이지, 그치? 네. 그럼 답은?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이거. 이 녀석을 읽어내는 방법을 이거라고 알고 있어. 요게 생각보다 어려워.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직선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읽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됐어? 됐어? 네. 자, 요 문제 한번 해봐. 당연히 못 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해봐. 저게 나와 있는 저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서 해봐.
돼? 2대 7이에요. 응? 2대 7이에요. 뭐라고? 2대 7이에요. 7이냐? 그냥 이거 3대 아, 답이 2대 7이냐고?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3대 1이에요. 3대 1이야? 대충 감으로 감으로? 아니 감으로 하니까 10대 3 정도 나왔는데 감으로? 제가 10대 3 정도? 했는데 3대 1이더라고요. 이거 문제. 저 100. 이게 어려워. 더 좋은 알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봐라. 네. dA 벡터 플러스 2dB 벡터 플러스 3bc 벡터. 그러니까 0 벡터가 됐지, 그치? 네. 잘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2고 여기가 3이야. 네. 네. 수를 맞추려고 얘를 뒤로 보내. 마이너스 3 dc 벡터는 dA 벡터 플러스 2 dB 벡터야. 네. 마이너스 dc 벡터라고 하는 것은 3분의 dA 벡터 플러스 2 dB 벡터. 제가 이제 대본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워. 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저런 방식으로 삼각형 그려놓고 하면 좀 힘들어. 잘 봐. 여기가 A,
B, C 이렇게 나왔지, 그치? 네. 자, D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있어. 네. 그런데 D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있어. 있는데 네. D에서 C를 가리키는 이 벡터의 반대 방향 이거라고 하는 것은 네. 얘를 이렇게 하는 DA 벡터랑 이렇게 DB 벡터지, 그치? 네. 여기 봐라. 얘는 지금 1 플러스 2의 DA 벡터 1 DA 벡터 플러스 2 DB 벡터. DB 벡터가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지금 DA 벡터의 반대가 1이어야 돼. 여기가 1이어야 돼. 네. 네. DB 벡터의 반대가 2요. 2여야 돼. 네. 맞아? 네. 이렇게 한 거랑 이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이 서로 같아요. 같아야 돼. 이게 CD랑. 맞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절대 이 그림에서 같을 수 없잖아. 네. 이게 같으려면 일직선이어야 되거든. 네. 이게 몇 대냐? 2대 2대 1이요. 1 지점을 1하고 놓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네. 이 말 이해돼? 네. 이게 어려운 거지. 차라리 일직선상에 있으면 배수야 그냥. 배수니까 그 녀석의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그어놓은 게 DC 벡터의 음수 붙인 거거든요. 네. 그 녀석이랑 이 벡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입니다. 미친 거. 좀 미친 거 같아. 이게 그래서 어려워. 이게 그래서. 특이하지? 많이 특이해? 근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이거와 이거 넓이 같고 이거와 이거 넓이 같고 이거 넓이는 1대1이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반대. 말이 돼서 짜증.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벡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는 좀 어려워. 알았지? 저거는 저 문제는 벡터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모의고사에서는 4점짜리야. 4점짜리 문제라서 그건 좀 어렵고 이 흐름을 잘 써. 알았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니네가 칠판을 찍어도 칠판에 있는 판서를 찍어도 실제로 못 알아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있어.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 흐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힘들어. 오케이? 네. 자, 다음. 자, 요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되거든.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느냐? 성분이라는 의미야. 성분이라는 의미. 벡터의 성분이라는 의미야.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라는 게 A1, A2고 B 벡터라는 게 B1, B2야. 그럴 때 E1 벡터라고 하는 거는 1,0이고 E2 벡터는 0,1이거든. 네. 좌표 평면상에 자 원칙부터 먼저 얘기할게. 좌표 평면상에 자 여기가 지금 A1, A2라고 하는 A 벡터야. 여기서 이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이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위는 뭐야? E1 벡터가 뭐야? 1,0을 여기 1,0이 있으면 이거를 E1 벡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요거를 2, 2 벡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뻔해. A 벡터라고 하는 요거 이제 A 벡터라고 하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네. 이 원 벡터를 얼마만큼? A1 A1만큼 가야 되지? 네. 이 투 벡터를 얼마만큼? A A2만큼. 별로 아니야. 숫자로 확장해보면 알아. 얘가 4고 얘가 3이야. 네. 그럼 여기가 4,3이지, 그치? 네. 얘를 A 벡터라면 이게 A 벡터야. 네.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원 벡터라고 그랬지, 그치? 하나가. 네. 1일 때 하나가 이원 벡터. 얘를 E2 벡터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E1 벡터라고 하는 것은 네 번. 4번. E2 벡터라고 하는 것은 세 번. 4번, 3번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면 성분이라고 부르는 성분. 얘는 시점이 어딘가 무조건. 그럼 이제 함수랑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그 상태에서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같대. 네. A 벡터랑 B, 예를 들어서 A 벡터랑 B 벡터가 서로 같대. 네. 그러면 A1도 같을 거. A1과 B1이 같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개 같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개 같을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요거 크기, 길이 지그지? 네. 네. 길이 뭐야? 루트 아, A1 제곱 플러스 A2 A2 제곱이지, 그지? 네. 아. 별거 아니지, 그지? 네. 내용상은 별거 아니야. 잘 봐.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벡터는 그대로 그 상황을 따라간다고. 여기 보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더한다는 것과 똑같다. 네. 쉽게 A 벡터가 1,2야. 얘는 3,4야. 네. 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더한다는 이야기는 1,2를 가리키는 부분 더하기 거기에서부터 3,4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건 얘랑 얘를 합쳐서 4가 될 거고 얘와 얘를 합쳐서 6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자, 부품을 상에서 1,2지, 그치? 네. 이렇게 가지, 그치?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팝이니까 3만큼, 아, 이거. 4만큼. 4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합이잖아. 네. 맞지? 느낌은 어떤 거야? 이동 느낌이야, 이동 느낌. 네. 됐어? 네. KB도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한 KB는 각각의 성분 각각에 대한 KB가 똑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A, B 벡터 이렇게 하면 A라는 게 A1, A2고 B가 B1, B2일 때 B1-A1, B2-A2, B2거든 지금 A2거든. 네. 맞지? 왜? A, B 벡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A,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A.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가 맞으니까. 네. 맞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뺄셈입니다. 자, 이해 안 돼? 자, 좌표 평면 중에 자, 여기가 1,2야. 네. A 벡터야. 네. 여기는 B 벡터야. 4,5야. 네. 이 길이 구하래. 네. 이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 할 거야. 뭐냐? 네. 그러면 봐라. 상황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그리게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2이 얼마가 돼? 3이 되지, 그치? 네. 맞아? 그런데 벡터를 이용하면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네.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지, 그치? 네. 네. 그러니까 OB 벡터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지. 4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네. 그럼 이거 자체가 나와. 이해되지? 네. 그러므로 AB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는 루트 4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우리 그래 했지, 그치? 네. 네. 그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하고 직사의 방정식을 연락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 내용의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벡터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 보면 두 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아는 게. 성분 볼 거 없어. 성분 얘기 생각할 거 없는 게 그냥 성분은 위에 있는 성분은 무조건 어디를 시점으로 0,0을 시점으로 본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할 줄 알면 여기 있는 문제의 거의 태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자, 이걸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저 못하면 계속 진짜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벡터 문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겠지. 자, 첫 번째 거 봐봐. A 벡터 뭐야? B 벡터 뭐야? 마이너스 1,2. 그럴 때 X 벡터 구하래. 맞지? 네. 자, X 벡터로 정리해봐. X 벡터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2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한 후에 3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네. 근데 A가 뭔데? A 벡터가 뭔데? 2,5지, 그치? 네. 그리고 B 벡터는 뭐야? 마이너스 1,2지? 네. 그걸 뭐로 나눈다고? 3으로. 이런 방식이지, 그치? 네. 이제는 여기 어떻게 될까? 수능상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요. 그걸 3으로 나누는 거지? 네. 이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놓여있는 건 순서쌍인데 계산은 그냥 똑같이 해. 문제는 x 벡터의 뭐라고 했어? 크기를 그러면 x 벡터의 크기 루트 17. 왠지 모르는 속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거야. 네. 자, 이건 어떨까? 그러니까 순서쌍이 나오는 순간 시점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원점.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풀면은 그냥 봐봐. 그냥 봐라. A, B, C, D지, 그지? A, B, C가 있고 좌표표면에 세 점 A, B가 있고 CD가 있지, 그지? 네. 여기서 봐라. A, B 벡터는 CD 벡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네. 이걸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OD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지, 그치? 네. 지금 D 벡터, 요거의 좌표 뭐라고 했어? 그랬지, 그치? 네. 응, 그럼 순서상대로 그래 써봐.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는 x, yj 네.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맞아? 네. 그럼 얘는 뭐야? 3,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지, 그치? 네. 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그치? 네. 그럼 x는 뭐야? 3이요. y는 뭐야? 마이너스 4요. 이게 뒤에 잡혀. 뭐냐고?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자, 평행사변형 A, B, 여기 C, 여기 D. 즉 사각형 A, B, D, C에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일 때 이 점은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자,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 저좀 이상한 거 같아. 왜? 점을 아니야. 지금 저 벡터에 맞춘 거야. 아니 AB 벡터는 CB 벡터와 같다라는 내용을 맞춘 거야. 잘 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한테 한번 설명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벡터 이거지, 그치? 네. CD 벡터 이거지, 그치? 네. 이 말의 의미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5번째. 네. 한 변이 뭐하고? 평행이고 그 길이가 같다. 그 뜻이야. 네. 그래서 평행사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걸 곧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준다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대각선을 긋지. 네. 중점 같은. 그래서 중점 잡지. 두 개의 중점. 1, 마이너스 2분의 3은 중점 2분의 x 마이너스 1, 2분의 y 플러스 1. 이게 잡지, 그치? 네.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2라는 소리니까 x는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잡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잡어. 이동하는 걸로 하죠. 그걸 이걸로 잡은 거야. 벡터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건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공식이 없어. 그래서 네. 그냥 점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냥.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어? 그 기백이 훨씬 쉽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기는 맞는데 결과는 맞는데 과정이 뭔가 사기를 당하는 듯한 느낌. 받아들이기 뭔가 이상한.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 계산할 때가 저렇게 써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순서상을 이용해서 저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게 벡터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천재야.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니네가 풀 수 있어. 지금 이 문장, 이거를 했다면 지금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의외로 쉬울 걸, 이제? 서로 뭐 하대? 평행 표현에는 소리 나왔으니까 중간에 n 곱하기 n배 하면 되지, 그치? 네. n배 해놓고 A, B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네. 한 방에 가볼까? 한 방에 어차피 한 번은 써야 돼. 뭘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A 벡터 플러스 KB 벡터는 n배의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자, A는 얘고 B는 얘야. 네. 네. 여기다 K배를 할 거야. 순서상으로 할 거야. 2 플러스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 컴마 2 2 플러스 3K는 네. 네.
m대응 b b-c야 마이너스 6, 그냥 2요. 2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m, 컴마 2이요. 이게 되겠지 그치? 네. 즉 다식에서 2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m 2 플러스 3k는 2이요. 오. 쌍이 계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수당이라는 거는. 그래 순서상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그치? 그냥 위를 나타내는 점이죠.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좌표평면 위에 그리는 그림은 점이야 선이야? 점이야. 점 옆에 반드시 뭘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저꼴이 나와요. 쓰지 않아.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자. 그러면 벡터의 효용은 이만큼이냐? 아니지. 벡터는 지칭하는 거잖아. 시점을 기준, 시점이 내 눈이라고 한다면 네. 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칭하는 거지, 그지? 네.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뭐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네. 맞아? 즉, 이 말은 좌표평면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 말. 공간에서도 네. 가능하다. 공간이요? 갑자기 공간이요? 잘 생각해봐. 아까 저 얘기가 한 직선 위에서라도 가능하겠지. 네. 그지? 네. 직선 위에서도. 근데 좌표평면 위에서도 어차피 순서상이 나눠지니까 가능하겠지. 네. 네. 그러니 점 하나 더 x, y, z 하나 더 집어넣으면 공간에서도 가능하겠지. 즉 벡터는 벡터 자체로만 쓸 뿐이지 실제로 직선이든 평면이든 공간이든 전부 다 사용 가능. 뭔가 엄청난 거 같아요. 뭔가 되게 엄청난 거야 이게 지금. 왜냐면 이런 거야. m 플러스 n분의 네. mb 마이너스 ma는 수직선상에서 네.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를 m대n으로 내보내는 거야. 네. 그거를 m 플러스 n분의 mx2 마이너스 플러스 nx1 컴마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하면 좌표평면 위에서 임의의 두 점, 그 두 점 사이를 m 대 n 하는 거야. 네. 공간에서는 그러면 그런 공식이 z로 하나 더 붙겠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서 똑같이 공간상에서 임의의 직선을 잡고 그걸 m 대 n 하는 거지, 그지? 네. 즉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본다면 외워야 되는 공식들, 물론 형태는 비슷하지만 공식의 형태는 세 가지. 풀이할 때도 형식은 세 가지. 때문에 공간까지 가야 되는. 하지만 지금 벡터를 하게 되면 평면이든 공간이든 직선이든 관계없이 순서상만 잡아가지고 썼다. 그렇지. 와.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되게 세 개짜리냐? 속성이 없구나. 때문에 공간까지 가야 되는. 원래 그래서 공간 벡터가 있었어. 공간 벡터가 없어졌을 뿐이지 공간 벡터가 실제로 존재했었으니까. 됐어? 네. 이해되겠어? 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요게 어렵습니다.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적이라는 말의 뜻이 곱한다의 면적을 뜻하는 거거든요.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적이라는 표현, 내적이라는 표현과 외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과정으로 넘어갔고 너희는 내적만 했어. 뭐야? 즉 내적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넓이 개념이겠지, 그치? 아니야. 개념은 넓이 개념인데, 그러니까 넓이 할 때 우리 뭐해? 곱하기 쓰지, 그치? 네. 실질적으로는 벡터에서의 곱셈을 뜻하는 거예요. 벡터의 곱셈. 근데 그 벡터의 곱셈을
어떤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B벡터가 여기 있어. 시점 5에서 B벡터가 여기 있어. A벡터가 여기 있어. 왜야? 네. A벡터와 B벡터 이렇게 쓰면 얘가 내 적을 뜻하는 거야. 나중에 외적을 할 기회가 생기려는지 모르겠지만 외적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곱하기는 같은 거지, 그지? 네. 내적과 외적에선 다른 거로 써. 그러니까 점으로 쓰이는 것은 내적, 곱하기로 쓰이는 건 외적이다. 그럼 저희 연결 때 곱하기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곱하기. 이것도 안 해요? 곱하기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오. 명칭이야. 이 녀석은 뭐냐? A벡터의 크기에다가 B벡터의 크기. 이때는 곱셈이야. 네. 연산이다. 또 이것도 안 해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 귀엽다. 이게 내적이야. 오. 이 내적과 외적은 뭐가 다르냐면 내적은 값을 이야기해. 네. 근데 외적은 답이 벡터로 나와. 요 차이점이 있어. 벡터. 그래서 대학으로 선수. 덤으로 얘기하면 그 뭐지? 혹시 그 신발끈 공식 알아? 네. 기억은 안 나지. 신발끈 공식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의 넓이를 구하네. 뭐 X 때 여기 x1, y1, 여기 x2, y2, x3, y3. 이거 할 때 x1, y1, x2, y2, x3, y3에 여기 끝에 x1, y1 해서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네. 절대가 여기 놓고 뭐야? 얘가 외적. 네? 네. 이게 외적. 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안 써먹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데서 나와. 내가 배우고 써. 이 외적의 특징은 뭐냐면 삼각형만 아니고 사각형도 되고 다 돼. 이해돼? 네. 그래서 저 외적은 굉장히 강력하거든. 무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 써먹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내적은 딱 요 정도. 근데 이것도 공식이야.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거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 녀석의 길이 곱하기 이 녀석의 길이 곱하기 여기 세타 이렇게 나오는 이 공식이거든.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잘 봐라. B벡터는 알겠어. B벡터는 알겠어. 근데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A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돼. 네. 아, 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내적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으냐면 내적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야, 그 사각형이 넓이 구해야 되잖아, 그지? 넓이 구할 때 거기 있는 걸로 한번 해봐, 이렇게. 야, 거기 있는 막대기 두 개로 한번 해봐,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지? 네. 여기서 얘기하는 야, 그럼 막대기 두 개를 해봐. 막대기 두 개를 해봐. 막대기. 막대기 두 개를 해봐, 내적. 이렇게 생각하면. 외적은 막대기 여러 개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런 느낌이라 이거지. 느낌 자체가. 이해됐어? 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또 있어.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길이가 나와 있고 벡터가 나와 있는 거면 이렇게 풀면 돼. 네. 근데 만약에 순서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세터 검색이 아닐까요? A2, B1, B2.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A 벡터, B 벡터 더하고 세터 그러니까 A 벡터 구하고 B 벡터 B 벡터 구한 다음에 그 각도는 어떻게 구할 건데? 각도기도 제조 지라에? 그 각도는 이제 저걸 이용해야지. 저거 이용해야지. 보다 미적분에 나오는 그 선과 선 중간에 각도 나오는 이미 어떤 선이 있고 선 이렇게 있을 때 이 네. 사이의 각도 구하는 거야. 아,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천재들이냐? 야 그 정도는 니들한테 다 해주면 안 된다. 만들었어요? 순서쌍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A1 곱하기 B1 플러스 A2 곱하기 B2. 원. 이렇게 두 개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두 개. 네. 네 점. 내적이에요. 자, 내용이 나와 있어. 자, A 내적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A 벡터, B 벡터를 주어졌을 때. 근데 순서쌍으로 나왔을 때는 내적인 거야. 됐어? 네. 그리고 내적은 곱셈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했지, 그치? 네. 곱셈하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서 교원 법칙이 성립하고요. 교원 법칙 성립하고요. 네. 분배 법칙 성립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K배가 들어있는 결합 법칙. 성립을 하는데 저점이 다 곱하기가 내적이야. 아, 다 내적. 벡터. 그러니까 벡터의 곱은 내적이거든. 벡터의 곱은 내적.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 자,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더 헷갈려. 내적까지만 할 거야. 아, 내적하고 짤막한 걸 치는 건좀 3개 하고 수직이 있네 또. 요거 2개까지만 할게. 요거 2개랑 요거까지 할까? 어차피 성분했으니까. 그래, 여기 2개까지만 하. 5개만 볼게. 자, 봐봐. 자, AB의 길이가 루트 6이고 AC의 길이는 루트 6이야. 자, 성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내접하고 있을 때 뭐랬냐면 A5 벡터 내접 A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맞지? 네. A5 벡터면은 이걸 뜻하는 거야, 그지? 네. 네. AB 벡터라면 이걸 뜻하는 거지, 그지? 네. 맞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A5 벡터 내적 AB 벡터 이렇게 하면 A의 크기는 A5의 크기는 루트 이 정삼각형이지, 그지? 2. 네. 루트 2지 곱하기 루트 루트 6이지. 네. 6. 사인.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몇 도야? 60도, 여기 90도니까. 아, 30도요. 30도지, 그치? 네. 네. 코사인 30. 30도. 맞아? 네. 그러면 2로 2루트 3 곱하기 2분의 2분의 루트 3? 네. 그럼 얼마? 이해됩니까? 네. 이 말 이해돼요? 그런데 아까 내적의 원리 할 때 어떻게 했었어? 내적의 기초 원리 할 때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네. 있었어. 네.
A 벡터 있고 B 벡터 있어. 어떻게 써? 아, 내렸지, 그치? 네. 수직으로. 그래서 이 길이를 쟀지, 그치? 네. 맞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 아,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와 네. 이 길이의 곱이지, 그치? 네. 그러면 루트 6 곱하기 은 뭐야? 원리를 이용해. 오. 그래서 벡터는 원리를 이용해. 됐어? 네. 진짜 어려운 거 보여줄까? 다음 문제가 진짜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중심은 0,2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지, 그치? 네.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야. 계속 움직여. 맞아? 네. 계속 움직여. 근데 AB 벡터랑 네. AP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래, 원리를 쓰면 돼, 이거. 근데 수치가 조금 힘들어. 무슨 소리냐? AB 벡터는 얼마야? 7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7이지. 근데 얘가 변해. 네. 그럼 얘가 변한다는 건 곧 뭐가 변한다는 소리야? 각이 변한다는 소리지, 그치? 네. 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겠어? 0도에서부터 접할 때까지 변하겠지, 그치? 네. 그리고 이 각이 변하면서 모두 변해. 이것도 변하겠지, 그치? 네. 길이도 변하겠지. 두 개가 다 변하니까 이 문제 풀이가 가능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 원리로 풀어야 돼. 네. 잘 봐. 지금 나타낸 점 P가 여기야. 맞지? 네. 그러면 원리로 푼다면 이렇게 생긴 벡터상에서 두 개를 내적하면 내려오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 길이가 되겠네. 네. 그러면 7 곱하기 이 길이가 되겠지, 그치? 네. 근데 이 길이가 그럼 제일 짧은 곳은 어딜까?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를 수직으로 내린다고 했지, 그치? 네. 수직으로 내린다고 했으니까 수직으로 선을 내리는 것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접하는 상황. 여기 접하는 요점. 요점일 때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또 커지잖아. 네. 맞지? 맞지? 네.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2지. 여기서 여기까지 4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2잖아. 그러니까 이게 2지. 네. 그럼 최소는 뭐가 돼? 최소는 7 곱하기 2가 돼. 그럼 최대는 어디? 이게 될 수 있는 길어야지, 그치? 네. 어디까지 가겠어? 저 왼쪽 이쪽, 여기 끝까지 가겠지. 네.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은 4지, 그치? 네. 그러니까 7 곱하기 와. 어려워.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되게 쉽게 보는 것 뿐이야. 실제 문제 풀이는 훨씬 더 어려워. 알았어? 훨씬 더 어려워. 자, 됐지?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런 도형보다는 도형이 어렵긴 하거든? 도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쉬워. 자, 이건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게 제일 쉬운 거야. 왜? 순서상 맞아, 순서상 나왔어. 순서상 나오면 정말 쉬운 거야. 알았어? 자, 첫 번째 거부터 볼래? 얘 봐라. AB 각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래?
1분의 3. 근데 A가 4야. 네. A의 크기가 4야.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때 이게 36일 때 B를 구하겠어. 맞지? 네. 잘 봐. 잘 봐. 얘는 그냥 벡터고 덧셈, 뺄셈, 곱셈이 다 된다고 그랬지. 그치? 네. 벡터 연산이 되는 거거든, 지금.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3. A 벡터 내적 A 벡터. 맞아? 네. 네. 두 번째는 3 3A 벡터 내적 B B 벡터야. 플러스, 마이너스. 비벡터 B 벡터 내적 A 벡터인데 어차피 교합 성립 A. 한다고 그랬으니까. A 벡터 내적 B 벡터야.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B 벡터. 맞아? 네. 얘는 다 봐라. 얘는 지금 뭐야? 이 A 벡터 내적 B 벡터. 되지, 그지, 이거는. 네. 여기 A 벡터 내적 A 벡터는 뭘까? 이게 A 벡터야. 네. 근데 A 벡터랑 A 벡터를 뭐하래? 내적하라고 그랬지, 그치? A 벡터랑 A 벡터를 내적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몇 도? 0도. 코사인 0도 얼마야? 1. 그러면 A 벡터의 크기의 전체치. 맞아? 네. 그럼 얘는 3의 A 벡터의 크기의 전체치. 얘는 B 벡터의 크기의 전체치. 얘가 얼마라고? 30. 맞니? 네. 그러면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치? 네. 얘는 알아. 4요. 4, 4, 4, 16. 16 곱하기 3. 48 문제는 뭐야 또? 얘가 문제가 되겠지? 네. 2배의. 맞아? 네. A 내적 B 하면 돼. A 내적 B는 뭐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몇 도? 이루는 거야. 60도. 맞니? 네. 그럼 얘는 뭔데? 비벡터의 코사인 30도 뭐야? 2분의 1이지? 네. 거기다가 A 벡터는 뭐야? 4지? 거기에 뭐야? B 벡터에 맞니? 네.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맞지? 네. 네. 그럼 뭐처럼 보여? 2처럼 맞아. 뒤로 더 하는 거야. B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는 0. 맞아? 네. 그럼 벡터. 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B 벡터의 크기. 플러스 2는 근데 여기는 크기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벡터의 크기는 6이요. 이해돼? 네. 이해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는 것보다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됐어? 자, 다음은 어떨 것 같아? 비슷하다고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형태가 비슷하지, 그지? 당연히 밑에 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결과치를 먼저 보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결과치를 먼저 본다. A. A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 네. 플러스 A 벡터 내적 B 벡터 마이너스 이 B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 맞아? 2 네. 그러면 얘는 알아. 1이야. 얘는 몰라. 네. 근데 얘는 알아. 맞지? 네. 그럼 난 이제 얘만 넣으면 된다잉? 네. 네. 이걸 뭘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할 거지, 그치? 네. 어떻게? 양면체. 제곱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관계없지.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은 3이지, 그치? 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벡터의 내적과 같은 얘기야. 네. 맞아? 네. 이거 풀면 어떻게 돼? A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전체 제곱은 뭐야? 3. 얘는 얼마냐? 1. 얘는 얼마야? 4. 5지, 그지? 네. 그치? A 벡터 내적 B 벡터는 1이지? 네. 답은 마이너스.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시를 해주고 됐어? 네. 됐어? 자, 이거야. 이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거든. 네. 두 순서장을 주어져 놓고 뭘 구하래? A 백. 각의 크기를 구하래. 네.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본단 말이야. 자, 봐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뭐야? 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뭐니?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뭐냐? 1, 얘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지? 네. 얘를 X 벡터로 할게. 네. A 벡터 빼기 B 벡터는? 2,2. 얘를 Y 벡터로 할게.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뭐? 이루는 각의 크기지, 그지? 네. 이거 어떻게 구할까? 좌표 평면을 놓으면 봐라. 좌표 평면에 놓으면 한 점은 1,3 여기 점이야. 네. 한 점은 2,1 여기 점.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지? 네.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탄젠트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탄젠트에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벡터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거든. 특수관계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어? 특수관계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특수가 뭐라고? 탄젠트 특수관계 됐어. 아닌가? 그렇지, 탄젠트 특수각이 의해야 돼. 아니야, 근데 이건 저 탄젠트 세타 값이면 되잖아. 2분의 1, 3이니까. 자, 어쨌든 이걸로 가능해. 네. 그런데 잘 봐봐.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내적에 있어. 반드시 우리가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이거야. A 내적 B랑 같은 건 뭐니? A 이제 B랑 A 내적 B랑 같은 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B 벡터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네. 세타. 얘가 두 개가 이루는 각이야. 맞지?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야? A1, B1, A2, B2. 그래서 이 녀석 안에서 뭐를 연결시키냐면 이걸 연결시켜. 즉, 이 녀석의 내적은 뭐야? 1 2 플러스 3. 내적이야의 내적은 5야. 그래서 그런데 얘는 이거의 크기 루트 10이지? 네. 이거의 크기 루트 아, 5지, 그지? 네. 코사인 이해돼? 네. 그러면 이거는 5고 뒤에 거는 5 루트 2지,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코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4분의 8.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되는 거야. 미적분 상황에서. 그러니까 벡터가 굉장히 강력한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미적분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저렇게 해서 각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각을 구하는 내용에서 이걸 이용하면 훨씬 빨라져. 그 공식 어떻게 생겼는지 수민이는 알지? 이렇게 생겼잖아.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게 저걸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를 저걸로 풀어요. 왜? 탄젠트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탄젠트 알파가 예를 들어 3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3,1을 뜻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맞지? 네. 탄젠트 베타가 2야. 그러면 1,2를 뜻하는 거야. 그럼 저거 쓰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함수로도 풀었다가 벡터로도 풀었다가 뭘로 풀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온다니까. 프리가 풀이만.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기백이 반드시 기백하고 확통 이게 반드시 수능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네.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 몰라.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어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수학은 그런 거야.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솔직히 답, 뭐 이것도 중요해. 답 중요해. 중요한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니들을 쳐다보면 되게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 동네 애들 조금 공부 좀 한다는 애들 그 문제 공부하고 막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안쓰러워. 훨씬 재미있게 문제를 풀이해볼 수 있거든. 왜? 틀렸다 맞았다를 제외해버리면 문제 풀이는 되게 재밌을 수 있어.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니들이 하는 재미는 딱 두 가지야. 맞았다. 틀렸다. 근데 맞을 때가 많아, 틀릴 때가 많아. 틀릴 때가 많으니까 니들은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거지. 수학은 틀렸을 때 그 알아가는 그 과정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내가 왜 틀렸고, 뭐 때문에 틀렸고, 이런 알아가는 과정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배제됐어. 이해되는 무슨 소리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